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또 늘어난 가운데 광주에서는 오늘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은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네, 손준수 기자, 먼저 추가 확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확진자들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금양 오피스텔과 그리고 요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입니다. 다단계 업체 사무실로 의심되고 있는 오피스텔 연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지난달 27일 이후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잇따르자 오피스텔 전체를 폐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의 확진자 3명이 지난 주말 사이 각각 지인 결혼식에 참석한 게 확인돼 예식장 3곳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광주의 코로나19 감염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피스텔 세입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지난달 10일에 대전 방문 판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상 부족이 우려되면서 광주광역시가 오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광주에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64개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남은 병상이 10개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광주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병상 41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이 7명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말이 지역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확산세가 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의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방역에 취약한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대전에서는 40대 확진자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개인 의원에서 동료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가 대형 아울렛의 개장 첫날 다녀가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재훈 기자. 자, 의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환자나 직원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대전에서 일가족 3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어머니인 40대 여성이 대전 정림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이 의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2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조금 전 서구 만년동에 사는 또 다른 60대 여성 1명이 추가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의원은 현재 환자와 직원 등 모두 4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처음 확진된 40대 여성이 확진된 엿새 전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어제까지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 40대 여성과 동료 확진자는 최근 대형 아울렛과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울렛에 방문한 날이 개장 첫날이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터라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CCTV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고 오늘 해당 아울렛을 방역 소독하고 하루 폐쇄했습니다. 다만 앞서 아울렛 측이 오늘 1시간 넘게 영업을 하다 정오쯤에야 임시 휴점에 들어가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이 40대 여성의 아들이 대전 느리울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일단 밀접 접촉한 행정실 교직원 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 일가족은 지난 주말 대전 관저동의 교회에서 예배를 봐 같은 시간대 접촉한 교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3명이 확진돼 국내 첫 교내 감염 사례로 의심된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선 어제 전교생과 교직원 862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감염 확산이 계속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고 이번 주말 종교시설 예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구는 석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지난 1일 고3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학생이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재노 기자, 대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그제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학생이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9명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 학생의 밀접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같은 연기학원을 다니던 대구 남산고와 예담학교, 성서고 학생 등 고등학생 4명과 재수생과 일반인 등으로 알려진 5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학생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60대 여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인 1명의 경우 오늘 오전 10시에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시 집계 기준 모두 14명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던 경명여고에 대한 조사에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학교와 학원입니다. 고3 학생들만 다니는 예술교육 전문기관인 예담학교의 경우 확진자가 1명 발생했지만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200여 명에 이르고 이 학생들의 원적 학교까지 감안하면 밀접 접촉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경명여고 여학생이 연기학원과 입시학원 등을 다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과 제주도를 다녀온 대구 육아초등학교 학생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구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연기와 무용 등 수업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학원 89곳에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하고 학원 강사 전원과 유증상 수강생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전호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연수나 학술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고 음식점이나 종교 등 8개 시설은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온 광화문 KT 사업과 관련해선 직장 동료와 가족 등 12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KT 사옥은 임시 폐쇄됐고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송파구 삼성 SDS 직원과 동대문구 병원에서 환자 2명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서울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코인 노래 연습장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비자 제한, 항공편 감편 등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세부 지침도 추가됐습니다. 우선 기념식과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등 5개 분야는 인원 제한과 식사 자제 등의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물류센터나 수상레저 등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이던 6개 분야는 전체 지침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 등 8개 시설에 대해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은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종교시설 내에선 음식을 먹지 말고 노래 연습장에 대해선 노래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목욕장 탈의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침방울이 튀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예방에 중요하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는 모두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한반도의 평화와 외교를 책임질 새 안보 외교 라인이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운현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현 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오는 6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원 구성에 항의하며 추경심사에 불참해온 미래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오늘 35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당초 저녁 7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저녁 10시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오후 8시 반에 소위를 열고 이어 전체 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 심사를 마쳤다며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가 3, 4주 지연되면서 집행 가능성이 조정되는 사안들이 많았고 이 부분들을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컸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등을 조건으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특히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 성격의 지역 예산은 철저히 심사해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구성에 항의하며 추경 심사에 불참해온 미래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추경안 졸속 심사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소속 감독과 팀 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 끝에 철인 3종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어제 경주시청 팀 감독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감독 김모 씨와 선배 선수 2명을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감독이 선수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김 감독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유족과 선수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한번 두고 보자고 했고요. 팀 닥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독으로서는 적절한 행동 후속 조치를 안 했다. 거기가 최고 컸습니다. 한편 체육회는 또 다른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팀 닥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고 최숙현 선수는 감독 등 4명을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주경찰서는 2달간 이들 4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내일부터 대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주말을 맞아 피서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장이 2주가량 늦어졌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진입도로 길목마다 발열 검역소가 설치됐습니다.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지급되는 손목밴드를 차야만 해수욕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는 검역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손목밴드가 없는 손님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야간 해변 출입도 금지되고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개장 기간 대천 해수욕장의 비서객은 하루 평균 10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이어갖고 내가 먼저 앞서서. 몽산포와 꼬치 등 충남 서해안 주요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이 우려될 경우 해수욕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폐쇄 조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 자, 회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전에 시작한 전국 고검장 회의는 논의가 길어져 4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지금은 서울 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로 당초 오후 4시에 예정됐던 전국 지방청 검사장 회의는 시작 시간이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요. 오늘 회의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검에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 주제는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접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앞서 어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인 수사 지휘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입니다. 또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소집이 불가능해 소집을 보류한 것일 뿐 아직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회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회의 결과가 오늘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고심을 거듭해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데다 회의 결과를 취합해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점에 비춰 당일 발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과 발표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검은 다만 오늘 회의는 수사지휘 찬반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선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과 결정은 윤 총장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장관 지시는 현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도 반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보강 설명은 오늘 검찰 내부 회의에서 지휘 수용과 관련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가 늘면서 올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연초부터 어제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 대금은 약 2,29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거래 대금을 0.3%가량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거래 대금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0,000원씩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과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4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가장 힘든 시기 그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남양주시도 지난 5월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 대신 현금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인구 1인당 1만 원씩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며 경기도 인구 1,300만 명을 감안해 1,326억 원의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수에 따르면 수원시는 120억 원, 남양주시는 70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남양주시도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기도의 대답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을 11.34%, 수익금은 73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며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익금입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전년에 마이너스 0.89%에 비해 12.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기준 수익률 10.86%보다 0.48%포인트 초과한 성과입니다. 반면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이너스 6.0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5천 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규모 행사까지 눈앞에 두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하루 만에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5만 5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천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재확산에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했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마저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I am issuing a face covering requirement for all counties with more than 20 COVID cases. This safe standard requires Texans to wear masks in public spaces with certain common sense exceptions.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다가 제동을 건 주도 23곳으로 늘었고 텍사스주처럼 한 달 이상 자택 대피령을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코앞에 다가온 미 독립기념일 연휴가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에어쇼와 대규모 불꽃 축제가 있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행사도 성대히 치를 거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They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and we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4th of July celebration. 커지는 우려에 주민들에게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을 재고해달라는 부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you to stay at home or near your home for this year's celebration. We want to emphasize that the virus is still in our community.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파우치 박사는 이달 말까지 백신 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미얀마 북부의 옥 광산에서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가 나면서 광부 16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는 아직 토사에 갇혀 있어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산 허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해일이 일듯 계곡물과 토사가 건너편 산 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산 위로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어제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 있는 옥 광산에서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천 광산에서 옥을 찾던 광부가 토사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구조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수십 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는 아직 토사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강한 비 때문에 구조 작업은 일단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 옥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대형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지역에는 2015년에도 옥 광산이 무너지면서 광부 11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산사태로 자고 있던 광부 50명 이상이 진흙더미에 깔려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올해 첫 전국 단위 조정 경기 대회가 오늘부터 강원도 화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달이나 늦어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화천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곳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네 명의 선수가 마치 한 몸이 된 듯 힘차게 노를 젓자 배에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승선을 향한 질주가 계속됩니다. 결승선까지의 거리는 2,000m. 단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했다간 모두가 뒤처지는 상황.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거듭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기록도 잘 나오고
좀 연습할 때보다 잘 된 것 같아서 좋은 성과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대회가 열린 화천은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도 안심할 순 없다 보니 대회장 전체에서 꼼꼼한 방역이 계속됩니다. 이번 경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선 아침 저녁으로 발열 검사를 합니다. 수상 길이가 전국에서 제일 길고 조정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최고로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하천 지역에는 아직 코로나 환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안전 대책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전국 단위 체육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선수들이 와서 한결 좋아지고 있어요. 화천에선 이번 조정대회가 끝나면 이달 하순에는 전국의 카누 선수들이 모여 다시 한번 북한강의 물살을 가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휴장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215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1%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04포인트 상승한 2152.41에 코스닥은 9.63포인트 오른 752.18에 마감됐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과 코로나19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우리 증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폭을 확대하며 외국인과 기관사자로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판매 호조 소식에 삼성, SDI와 LG화학 등 테슬라 관련주가 강세였고 상장 이틀째를 맞은 SK바이오팜은 개장 직후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22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CJ CGV가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2% 가까이 약세였고 두산솔루스는 두산그룹이 동사 매각을 위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1198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충북과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남부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외에도 요즘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한낮에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